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지난해 6월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이었던 도계 탄광들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지역이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자, 오늘은 사라지는 탄광의 기억을 기록으로 자산으로 남기고 있는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분이죠. 예, 이마리오 도계 미디어센터장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사정은 좀 천천히 해주고요. 먼저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도계 미디어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마리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리마리오는 개그맨이고 예. 이마리오. 예, 많이 놀림을 받았었죠. 그러시구나. 아, 개명하신 게 아니에요? 예, 원래 부모님이 예. 태어날 때 유아 세례를 성당에서 받게 해서 그래서 그게 본명으로 쭉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는 개명하신 줄 알았어요. 자, 바로 들어가서 지난해 6월 도계 광업소가 없어졌어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이제 반년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 그 지역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큰 전환점에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폐광이 되면서 지역 경제적 위기가 일단 첫 번째로 그쵸, 맞아요. 심각하고 두 번째로는 어떤 지역 정체성 자체가 뭐지 우리 지역이 이런 상실의 위기를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하지만 좀 다행히도 도계 지역의 중입자 가속기가 네. 준비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제 향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지역이 모습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거는 그 중입자 가속기가 사실 미리 좀 준비가 돼가지고 폐광 이후에 바로 또 이게 시행이 되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자, 이런 건데 도계 미디어 센터도 지역에 좀 꽤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난해 도계 미디어 센터 소개하고 지난해 성과들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도계 미디어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폐광 지역의 대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장비와 공간을 지원을 해드리고 네. 주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미디어에 담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도계 미디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지향하는 것들은 어떤 단순한 교육 시설이 아니라 마을 사랑방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쉽게 누구나 들릴 수 있고 뭔가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이쪽을 기반으로 어떠한 것들이 막 도모가 돼서 그리고 거기에 미디어라고 하는 게 결합이 돼서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꽤 대단했었던 것 같은데 벌써 수상 경력도 수상은 뭐 굉장히 대단한 건 아니지만 미디어 센터의 교육 수강생들이 네. 어떤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미디어 센터에서 제작 장비를 지원해 준 작품이 영화제 가서 상을 받는다라든가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는 도계 광고 프로젝트를 지난해 가장 좀 크게 준비를 했었고 많은 품을 들여서 했지만 굉장히 다행스럽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뿌듯한 한 해를 보냈었습니다. 예, 방금 그 도계강부 프로젝트도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미디어와 많이 친해지게 된 곳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 미디어를 통해서 주민분들의 뭐 시각이나 뭐 생활도 살짝 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뭐 처음엔 굉장히 낯설어하고 뭐 여기가 뭐 하는 곳이지 사실은 그쵸. 이런 태도를 취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이야기하는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좀 창작자로 좀 변해가고 있다라고 좀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원해드리는 공간이나 뭐 장비를 통해서 동아리 모임, 소모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찾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찾아간 영화관이나 야외 상영을 통해서 그 공간에 주민들하고 이웃과 만나서 소통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부터는 좀 AI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결합을 시켜서 그런 디지털 교육 격차를 좀 해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AI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꼭 대단한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컨텐츠로 만들 때 AI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AI 뭐 좀 어려운 얘기 나누는데 그 사실 그 도계 광부 이 프로젝트가 이제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프로젝트잖아요. 작정으로 작년에 좀 화제가 됐던 거 이제 광부 자서전 아닐까 싶어요. 이 광부들의 삶을 기록으로 좀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좀 결심하셨던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가장 큰 거는 지난해 6월 말에
그 도계광업소가 폐광을 그쵸. 하면서 예. 석탄공사에서 운영하는 탄광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문을 다 닫게 됐죠.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시점 같은 건데 네, 그렇죠. 그게 저희가 이제 미디어 센터다 보니 지역을 이렇게 쳐다봤을 때 뭔가 제대로 기록이 좀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미디어 센터가 할 수 있는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좀 있어서 이걸 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광부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화의 심장 역할을 했다라고 그쵸. 얘기를 하지만 네. 그 분들에 대한 기록은 사실은 부정적인 게 조금 더 커요. 네.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래서 맞아. 이들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기록을 지금 시점에 하지 않으면 시간이 더 지나면 그 이분들은 다 떠나고 혹은 이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이들 이야기를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직접 구술을 통해서 만들자. 그게 가장 좀 컸고요. 그래서 뭐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떤 도계의 시간을 네. 사람의 목소리로 기록해야 된다. 그게 폐광 시점과 맞아 떨어져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요거죠, 요거. 네, 맞습니다. 이거 보니까 직접 광부분들 사진이 실려 있고 그분들의 이야기들 갖고 계신 옛날 사진 이런 거 예, 맞습니다. 예. 많이 실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상당히 좀 인상적인 것 같은데, 예. 자, 사실 이분들이 전문 작가가 아니시잖아요. 그 광부 5분이 직접 집필자로 참여도 하셨다고 하는데, 좀 이분들에 있어서는 되게 생소한 경험일 수도 있고 지역에 있어서는 좀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분들이 개인이 역사가 되는 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작업하시면서 어떻게 보셨는지 하고 이분들 개인적인 후기도 좀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처음에 예. 이런 자서전을 참여할 광부를 찾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쵸. 아무도 예. 내가 광부였어 라고 자신 있게 혹은 자랑스럽게 얘기한 분이 한 분도 없고요. 그거는 지금도 비슷한데 예. 근데 겨우겨우 설득하고 아는 사람 소개받고 해서 5명을 찾아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스스로 광부에 대해서 그리고 네, 자기가 해왔던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그럼요. 특히 자식들한테 예. 그다음에 가족들한테 못했던 이야기들을 자서전에 담게 되면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분은 자서전이 나오고 나서 예. 반찬 가지수가 달라졌다라고 중요한 거죠. 네, 얘기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그 과정에서도 좋았고 그 이후에 전시나 그걸 접했던 가족과 자녀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끝나고 났을 때 이분들의 주변에 있는 다른 광부분들이 야 이게 이런 거였어? 다음에 나도 하고 싶어라고 반응이 올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기록들이 모인다면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아카이브로 보존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귀중한 가치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참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은 아버지가 저 태어나기 전까지 탄광에서 일을 하시다가 저 태어나고 나서 이제 건설 쪽에 사업을 하시고 막 돈도 많이 버셨던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말아주시고 그랬었지만 그래도 저는 창피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저희 집에 이제 바탕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개인의 사적인 기억 어떻게 보면 사적인 기억이잖아요. 이 광부분들의 이거를 이제 공공 아카이브로 좀 전환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지역이 어떤 변화의 순간에 놓여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정체성, 그다음에 공동체 유대감들이 사실은 굉장히 빨리 와해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어떤 지금 기록의 단계, 그러니까 시간을 놓치면 네. 시간이 몇 년만 지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을 떠나든가 혹은 과거에 있었던 자료나 이런 것들이 다 폐기가 될 확률이 굉장히 그쵸. 크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런 사적인 기억을 모아서 그게 어떤 정도의 덩어리로 형성이 되면 네. 그 자체가 지역의 공적인 역사가 되는 거죠. 역사가 되는 거죠. 예. 어떤 꼭 기록된 혹은 정식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흔히 이야기하는 생활사로서의 그런 존재 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 지금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체성, 그다음에 자긍심 같은 거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향후 미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뿌리들, 그러니까 이 지역의 뿌리, 그다음에 이 지역이 향후에 어떻게 가야 될 건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바로 아카이브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하기에 지금이 최적의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또 올해부터는 본격 가동되는 게 도계 탐사대라고 하는데 이 광부자서전의 이제 정신을 잇는 핵심 사업으로 보여요. 자서전이 과거에 대한 복원이었다면 이제 도계 탐사대는 이제 기록하는 데 집중하실 것 같은데 정확히 도계 탐사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도계 탐사대는 폐광 이후 변화하는 현재를 기록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민들이 모여서 팀을 짜서 이분들이 주변에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뭐 거주지, 그다음에 문화유산, 그다음에 지금 변화되고 있는 어떤 무언가 이런 것들 미디어로 기록을 좀 하고 뭐 대표적으로 도계역이나 그다음에 광업소, 뭐 그다음에 사택촌 이런 것들을 탐사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기록을 해서 남겨서 이게 향후의 미래 세대한테 좀 전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시작을 해서 한 3년 정도 장기 계획을 갖고 있고요.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래도 도계라고 하는 모습들이 좀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게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계 탐사대 가지고 맛집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예, 그 마치 마을의 보물지도 만드는 작업 같아요. 뭐 도계역, 뭐 옛날 사택 이런 것들 보면 근데 폐광업 공동화가 좀 우려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활동이 주민들에게 좀 어떻게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됐으면 가장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탐사대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익숙한 공간이 그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좀 재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어떤 애도들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상실만이 아니라 좀 극복되는 치유의 과정이지 않을까? 그리고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는 어떤 팀 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통이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 같고, 그 과정 전체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애정들, 그다음에 자부심들이 좀 고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뭐 전시나 혹은 온라인에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면 이걸 참여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본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는 걸로 어떤 인정받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그게 바로 지역의 공동체성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행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행을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 도계 간다 그러면은 그 아카이브 열어가지고 검색해서 도계역은 어떤 역사가 있고 이 사택은 어떤 곳이고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공부해서 가면은 아이들한테 잘난 척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 한번 좀 열어보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근데 요거 이 탐사대 활동과 더불어서 이제 집에 있는 이 VHS 테이프 옛날 거잖아요. 지금 플레이어도 별로 없는데 요거를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사하면서 많이 버리시기도 하지만 VHS 테이프 큰 테이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거를 플레이해서 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도계 지역에 있는 분들의 각 가정에 있는 VHS 테이프를 미디어 센터로 가져오시면 저희가 디지털로 변환을 해서 USB 담아서 드리면 그걸 가져가서 집에서 본인이 가족들과 혹은 본인이 과거의 기억을 좀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 디지털화 시킨 다음에 그것들을 그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지역의 공공자산의 아카이브를 만들자라는 동의를 좀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도계 탐사대와 더불어서 어떤 공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거 자체가 개인의 사적 기억이 공공의 기억에 그다음에 지역의 공적 역사가 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절차 중에 좀 하나일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어떤 인물이나 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르죠. 뭐 어떤 게 나올지 저도 상상이 안 되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야 이런 자료가 있었어 싶을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좀 되는데요. 그 모으셔가지고 감독 그 센터장님 연출력과 함께 뭔가가 만들어지면 저희 방송에도 좀 그러게요. 그럼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VHS 테이프를 이제 디지털화 한다라는 것이 이제 거기다가 좀 플러스해서 또 AI라는 첨단 기술을 또 접목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접목이 되는 거지 AI가 이거 이런데 예, 어떤 건지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뭐 저희가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AI 기술이 굉장히 대단한 뭐 엔비디아 막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AI 기술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사진들을 예. 분류를 자동으로 해줘요. 아. 인물별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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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그런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오디오 녹음한 것들을 알아서 다 풀어주고 요약 정리해주고 핵심이 뭐고 이런 걸 정리를 다 해주거든요. 과거 같은 경우에 이런 아카이빙 작업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분류하는 일일이 다 치고 맞아요. 그게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 작업이었다면 그런 것들을 AI를 활용해서 좀 하고 그러면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도 AI 기술을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쓰면 금방 익히기도 하고 익숙해지고 그게 시간이 지난다면 이분들이 AI를 가지고 다른 형태의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데 좀 요긴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AI 활용 관련된 교육들, 기초교육들 주민을 대상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 대상으로 해서 AI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뭐 이런 과정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이 AI와 관련된 대격변의 시기인데 그쵸. 지역은 사실은 잠깐. 예, 조용하고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뭐 흔히 이야기하는 예전에는 문화와 관련돼서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다면 이제는 기술과 관련돼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최대한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미디어 센터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센터장님이나 뭐 저도 제 주변에서 이제 영상 일을 하니까 이 AI 활용해가지고 분류하는 작업도 상당히 중요하고 되게 흔히 말하는 노가다를 덜 할 수 있는 작업인 걸로 같은데 이것도 사실 큰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AI를 활용한 미디어 크리에이터 수업도 진행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이게 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뭐 단순 분류만 하는 건지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시민들이 누구나 좀 쉽게 네네.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가장 기초 교육들을 먼저 좀 진행을 할 거예요. 네. 뭐 연세가 많으시든 혹은 젊으시든 AI라는 거 도대체 뭔지 저게 내가 쓰긴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걸 어떻게 써야 되고 혹은 왜 이걸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소양 교육 혹은 기본적인 교육들이 좀 진행을 좀 쭉 할 거고 근데 요게 AI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뭐 다른 교육을 하면서 AI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교육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러면 실제로 이걸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뭐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미디어 아트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거에 사진 한 장만 있으면 그걸 AI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사진이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고 사진이 영상으로 바뀌는 시대가 됐죠. 실제로 AI 프로그램 돌려보면 한국 이미지가 아니라 중국 이미지가 여전히 그래서 아직 멀었구나. 한국의 소스가 아직 없는 거죠. 예를 들어 탄광만 해쳐도 다 중국 사람하고는 중국 배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만들고 한국에 적합한 어떤 걸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거에 기본적인 활동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인다면 이거 자체가 아카이빙 역할뿐만이 아니라 교육할 때 콘텐츠나 혹은 지역의 그 관광이나 문화 관련된 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자기 이야기를 미디어라고 하는 콘텐츠 혹은 AI라고 하는 콘텐츠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조금씩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AI 뭐 이거 뭐 눌러가지고 하면 날씨밖에 안 보거든요. 그러면 저도 좀 가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삼척 그 시내권은 물론이고 이제 강원 남부 이제 폐광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 미디어 허브로서의 계획도 갖고 계신 걸로 포부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이나 이 기관들 좀 어떻게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일단 삼척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삼척 교육지원청 하고 이제 좀 협력을 해서 시내권에 있는 학교나 단체들의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들을 좀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삼척 문화관광재단
하고는 아까 얘기했던 AI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내권에서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대표적으로는 강원랜드 희망재단이 있고 이제 그쪽하고 같이 해서 저희 센터만이 아니라 그 흔히 그 폐광 지역이라고 한 4개 시군에 있는 미디어 단체들이 있어요. 그분들이랑 같이 폐광 지역 헤리티지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뭐 미디어 단체들끼리 논의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내 개인의 역사가 그 지역의 역사가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활기차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폐강으로 인해 독의 피해 규모가 뭐 집계에 따지면은 9,800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9,800억 원이면 뭐 감이 안 오잖아요. 저희는 잘.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 아카이빙이 지속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을지 이거 그냥 뭐 역사 남기고 우리 그냥 즐거워 끝 이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남길 수 있는 자산으로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미디어 아카이빙 같은 경우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정체성, 뭐 공동체 유산 이런 걸 보존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얼마짜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좀 없는 것 같고요. 그쵸, 예. 이런 것 자체가 보존되고 활용이 되기만 한다면 사실은 이거 자체가 교육 콘텐츠,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로 재활용될 때 굉장히 중요한 원소스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 자체가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돈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값어치를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어떤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디지털 아카이빙이 존재를 한다면 뭐 한국의 전 세계 어디든 혹은 한국에 있던 분들 중에 독에 살다가 떠난 분들도 그걸 통해서 자신의 뿌리, 정체성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통로로서 역할을 할 거고 그것 자체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지역에 대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계속 찾아주고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중요한 그래도 내가 이상한 동네에서 이상한 일을 하면서 살지는 않았구나라고 하는 자부심, 자긍심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탄광의 우리 산업 역군이었잖아요. 그 광부분들이 그 위험한 곳에서 목숨 걸고 일을 하셨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가 그런 분들이 왜 내가 광부였어 부끄러워 이런 거는 적어도 이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도 이렇게 사정이 좀 길었는데 그 끝으로 카메라 보시고 독의 역사 그리고 함께 써나려가고 있는 이 광부분들과 주민분들 그리고 사라져가는 탄광에 대한 시절증 그리워하시는 분들께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독의 역사가 사실은 끝난 게 아니라 저희는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탄광 시절을 그리워한 분들한테는 그 기억이 좀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희는 할 것이고 앞으로 독일을 살아갈 세대를 위해서는 그 뿌리와 정체성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미디어 센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고 나누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혹시 독립영화 하셨었잖아요. 예. 여기서 뭐 하시냐? 가위바위보 이걸로 독립영화를 만드실 계획은? 뭐 이제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영화를 아예 접으신 건 아니시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저희 또 감독님 작품 나오는 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디어 센터 하시면서 여기서 좋은 아이템들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뭐 엑스트라 필요하시거나 잡일 필요하시면 저를 언제든지 주말에 불러주시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도시락 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